이제 어, 많이 하셨고요. 드디어 마지막 장면에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는 바로 냈죠. 예, 이거는 trung 이 아니고 총 하셔야 돼요.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맹세할 때 세자인데 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장생전 이거 7월 7일 예, 이게 이제 7월 칠성날 우리도 조금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예전에는 좀 큰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는 아무도 이걸 안 하지만은 현대에서 약간 현대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7월 7일이면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비가 온다 이런 날이잖아요. 그죠? 음, 장마철이 한국은 7월인데 이게 사실 음력 7월 7일이면은 8월인데 아마 중국 쪽의 그런 환경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짱도 있고 창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래 사는 거니까 창 해야 되고요. 비조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이는 아셔야 되고요. 그죠? 요거는 나왔고 면면이 이어지다 할 때 그건데 미엔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한자음하고 간체자 이제 보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간체자는 제가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요. 자,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붉은색 표시조차 제가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다 보면은 답이 다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게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만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자고 어, 비익조 할 때, 예, 비익조 이렇고 비익조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열리지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쪽 날개로만 나는 새 그리고 이거는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열리지 가끔씩 블로그에 열리지 같은 거 발견했다 하고 올리는 분들 요새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이 그 고사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면면이 이어지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제 이별의 즈음 해가지고 막 이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방사 보낼 때, 그죠? 은근 멱 할 때 그 은근인데 그대로 여기서도 쓰였고 은근히 거듭 예 말을 전합니다, 그죠? 뭐 어떤 말을 전했냐면은 그 말 가운데 음, 맹세가 있어가지고 어, 두 사람이 그걸 알았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했던 자기들만의 표시가 어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무슨 암호 같은 그런 것들을 주고받은 겁니다, 지금. 그거를 이렇게 맹세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어, 그 앞에서 이제 살아서는 어디서 만나고 죽어서는 어디서 만나고 죽어서 앞으로 신선의 세계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인간 세계에서 재하든가 그런 거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7월 7일 날 이제 이게 이제 칠석이잖아요, 그죠? 장생전에 이제 특별히 7월 칠석이 온 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제 연인들이 헤어지는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만나는 날이잖아요, 견우직녀가. 그래서 이때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는 겁니다. 이에 빤했으니까 밤이 딱 반동갈이 난 한밤중 어,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귓속말 했을 때 그죠? 귓속말을 하는 그때 어, 요런 거를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아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부터 이 사람들이 뭐 많은 추억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맹세란 게 음, 요런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평생 같이 있고 싶다. 하늘이 끝날 때까지 땅이 꺼질 때까지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예,
그런 쪽으로 시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늘에 있을 때는 원한다.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은 비익조가 되어서 서로 이제 이러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한쪽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날 수가 없으니까 그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대꾸가 되어서 땅에 있으면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은 이렇게 이건 이미 합쳐진 상태의 두 나무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늘 함께 같이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다하고 땅이 오래도록 하늘이 계속해서 이제 긴 세월을 유구한 세월을 가도록 그죠? 그리고 땅이 오래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다해지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석을 뭐 저는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음, 뭐 하늘이 꺼지고 땅이 솟아날 그런 시간이 다 될 그런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이 될 때까지 무한한 시간을 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한 자기들의 어떤 한이 끊이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가지고 끊어질 기약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자기들 지금 죽어 한 사람이 죽어서 이별을 한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고 죽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황. 너무나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예전부터 계속 클리셰이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조이고 열리지고 하늘이 다하고 땅이 다하도록 우리의 맹세는 변함 없으니 이제 어디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진부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 장안가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길게 원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쭉 읽었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어떤 건가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구에서 주어가 계속 바뀝니다. 그죠? 주체, 주어. 그래서 그게 주어가 뭔지 그거를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거는 해석을 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글의 주제로 글쓰기 주제로 선택했다고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대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살짝 비꼬아 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작자가 이 글을 썼을 때 그 당시에도 당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 대해서 이런 식 조금이라도 무례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황가는 아시지만은 일통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백거이 시대에 제위하고 있던 황제도 당 현종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욕하면은 그 시가 퍼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달고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꼬아서 은근하게 풍자적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게 드러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느꼈지만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나무위키에서 장안가 찾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보면 군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황제하고 군왕은 다르거든요. 그죠? 왕하고 황제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천자라고 했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천자라고 쓰고 있고요. 그런데 왕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레벨이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왕은
제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근슬쩍 당현종을 군왕이라고 하면서 좀 까내렸어요. 어, 살아있을 때 선량을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그런 식으로까지 자기 자리를 내놓지는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정을 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방사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방사가 나오고 이 도사가 나오고 연결해서 나온 거, 그 뭐야 어 그 두 시녀가 나오는데, 이 시녀는 한무제하고 연결되어서 고사로 항상 나오는 시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 이제 주인공은 뭐 이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왕모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인물이 등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녀를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야기가 지금 양귀비가 마치 양귀비하고 당현종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화청지에서 만나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 그렇고, 그리고 네, 보시면 그 이름을 끝에 옥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옥환의 옥자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사람을 나중에 이제 태진이라고 여자 도사로 분장을 시켜가지고 그 화청지에 이렇게 해서 본 이후에 어, 잠깐 이렇게 어디에 외딴 데 이렇게 뒀다가 시간 좀 지난 뒤에 데려오게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같이 연결하면은 그거는 양귀비하고 당현종 얘기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첫 번째로, 예, 어, 황실에서 비판을 바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 살짝 살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방사도사를 제가 굉장히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아마 가서 이제 다시 들으시든가 하면은 제가 좀 약간 비꼬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작가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마치 아름다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작가의 마음은 어, 반쯤은 이 지금 당현종에 대해서 놀리듯이 이 사람 지금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사도사가 나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한무제 그리고 진시황 이런 사람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 군주로 군림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이룰 것은 다 이뤘기 때문에 불로초를 구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데, 그 한무제는 뭐 그럭저럭 오래 살았습니다. 아마 진시황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시황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약 저약 먹다가 결국에는 수은 중독돼 가지고 50일 채 못 채우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빗대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무제하고 또 진시황이 이런 불사 불로불사초 그리고 장생술 여기에 방술에 빠져가지고 헛돈을 엄청 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결국 이제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뭐야 현종의 어리석음 이런 거를 깐다고 봐도 되겠어요. 저는 이제 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바로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역사에 있는 비극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배경이 되는 것은 전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 비극을 가져온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그 양귀비를 계속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원인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현종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마음을 썼다면은 그 양귀비가 예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빼는 것부터 이상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라도
정사를 좀 돌보면서 잘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양귀비하고 노는 거에만 몰두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백성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양귀비 친척들은 양귀비 권세, 당현종의 권세를 등에 지고 온갖 사람들하고 짜고 뭐 벼슬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를 가져온 거는 지금 보면은 이 백거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 특히 이제 당연 쪽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쪽으로 겉으로는 보였지만은 이 사람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당현 쪽을 까고 있는 겁니다. 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두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당현종하고 양귀비를 깔 수가 없으니까 양귀비의 네, 그 언니 중에 한 명인 뭐 객국 부인 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지금 까는 시를 썼는데 그게 이제 아예 바로 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행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당현종을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비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객국 부인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막 횡행하려고 해도 막 자기 어, 권력을 좀 남용하려고 해도 임금 그러니까 황제가 바른 정치를 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당현종에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들은 황제를 직접 비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거에는 조금 쉽고 비파행도 지금 우리가 한 장안가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여인행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어떻게 잘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빨리빨리 찾는 제 나름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여인행처럼 어려운 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다 안 끝날 거예요. 예, 이거 다음 주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번부터 퀴즈를 수업 참여 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거 한번 시험 삼아 해 보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연락을 받았냐면은 4월 22일 어,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학교 측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수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출석 수업이 가능한지 이거를 정부 정부 측에서 이제 생활 방역을 어떻게 그쪽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도 아마 통지가 이제 단체로 다 갔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날 제가 이제 통보를 받으면은 저도 이제 바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학교 측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제 지금 이런 결정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학교 측에서 제발 현명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뭐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바로 어제 그제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학교 수업을 재개했다가 큰 낭패를 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 상황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로 낮지가 않은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만약에 이 등교 수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